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아일린 파워의 중세의 사람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그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서구의 중세의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재미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농노라든가 일반적으로 하층 계급의 삶, 이런 것들이 묘사될 때는 역시나 여러 핍박과 억압 속에서 힘들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한번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동방견문록으로 유명한 그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 가족의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코 폴로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타타르로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타타르는 몽골을 의미하는 단어죠. 타타르 말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타르의 대칸 쿠빌라이를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떠났다는 거죠. 마르코 폴로는 태어나서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타타르로 갔다고 하는데 소식도 없고, 그러면서 매일 들어오는 배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지식들, 소문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수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의 호기심이 굉장히 남다른 그런 소년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결국 타타르에 가서 쿠빌라이 칸을 만나게 돼요. 타타르 말도 잘하니까. 근데 이 쿠빌라이라는 인물은 지적 호기심이 굉장했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서구인들을 보면서 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너희들은 어디서 왔고, 너희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너희들의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에게는 그런 종교도 있고 교황이라는 존재도 있다고 하니까 자, 명을 내리겠다. 너희들 세계로 돌아가서 교황에게 학자 100명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성수를 조금 얻어와라. 그래서 이제 딱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다시 이제 베네치아로 돌아오는데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왕의 명을 딱 받아가지고 오는 데만 3년이 걸리죠. 왔더니 교황이 서거를 해서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교황이 걸리는 데까지 기다리는 데만 무려 2년인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왜냐? 쿠빌라이가 우리가 자신의 명을 잃어버리고 도주했거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겠다. 근데 돌아가는 도중에 교황이 선출됐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는 거죠. 몇 개월에 걸쳐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100명까지는 너무 많고 2명의 신부를 이제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타타르로 가게 됩니다. 이때는 마르코 폴로도 동행을 하게 돼요. 또 그 과정에서 여기서 한 몇 개월 또 어디 가다가 마르코 폴로가 몸이 아프게 된 거예요. 거기가 이제 바다흐산이라는 곳인데 몸 치료하느라고 1년. 이 얘기를 쭉쭉 읽다 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관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험을 하나 떠나서 그 모험을 완결하는데 8년, 또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쿠빌라이의 명을 받아서 오는데 3년, 교황 뽑히는데 2년, 또 갔다가 돌아오는데 한 1년, 가다가 몸이 살짝 아프니까 또 1년 요양하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시간의 관념이 강하고, 그러니까 관념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일종의 강박을 갖고 있죠. 중세에는 생일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나이, 이런 관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매년 나이를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세대, 30이 오면 30 즈음에, 또 40이 되면 덜컥, 아니 40이라니, 50이 되면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60 완전 끝이야, 이런 세대 강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시간에 대한 관념을 가지면서 그걸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중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거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통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뭔가 현재를 즐기는 그런 개념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임무하는데 8년, 3년, 2년, 잠깐 아파서 1년 휴양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무언가를 목표를 갖고 거기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급함, 일종의 강박, 이런 것들을
것들을 갖게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도전 1, 2년 정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시간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쿠빌라이에게 찾아가게 되고, 또 마르코 폴로의 문화적 호기심, 쿠빌라이의 또 문화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쿠빌라이의 총애를 많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의 멸망과 문명의 이동. 이 책의 가장 앞부분에 이제 로마의 멸망 시기에 그 시대 중세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로마 이외의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아니 로마 사람들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무슨 자기들만 문명인이고 나머지는 다 야만인이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실제로 로마 이외의 지역은 그 야만의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다 마찬가지죠. 동물의 가죽으로 옷 입고 뭐 도끼 들고 싸우고 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그런 문명국 로마, 공화정, 민주정, 지금 봐도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갖췄던 그런 문명이었죠. 근데 로마가 왜 망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은 수백 년에 걸쳐서 로마의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혼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는 숫자가 또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거죠. 당시 여러 책을 읽다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결혼을 하겠다 했더니 친구가 아니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다 하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것인데 왜 결혼할 생각을 하느냐, 깜놀라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보다 보면 좀 느낌이 이상했죠. 아니 왜 이렇게 나오지? 근데 당시에 그런 문화가 존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막 대가족을 거느린 이런 노인들 초대해다가 잔치도 벌이고 이런 역사적 기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번식력,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왜 번식력이 저하됐을까? 왜 비혼율이 높아지고 기혼자의 출산율이 낮아졌을까?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책 속에서도. 근데 여튼 유사한 패턴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문명,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비혼율이 높아가고 기혼자의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죠. 당시의 로마는 뭐 기술 문명은 아니지만 노예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일상의 노동에서 해방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뭐 관념적 유의의 삶,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또 비혼율이 높아지고 기혼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것, 뭔가 유사한 패턴이 있지 않나. 근데 결국 당시의 로마는 그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 왜냐? 인구가 줄어드니까 국경 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야만인을 데려다가 시켜야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계자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라 자체가 잠식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속으로부터 균열해서 무너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튼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한 3억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과거 이런 로마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에 대한 바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비혼율, 또 기혼 출산율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미래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 로마의 사례를 보면서 뭔가 또 새로운 관점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농노, 수녀,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커츠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